어머니, 그거 진짜예요. 보험공단에서 100만 원 넘게 돌려준다고요? 응, 우리 동네 김 할머니가 그러던데. 근데 나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교통정책 전문가 박지현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얼마 전 저희 어머니와 나눈 실제 대화예요.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에이, 설마 그런 일이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도 혹시 해당되나 하며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생활비는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가 받는 건 늘어나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매달 나가는 각종 보험료만 해도 정말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건강보험료에 국민연금, 또 여러 민간보험료까지 합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보험료만 자꾸 올라갈까?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왔는데 받을 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답답한 생각 말이에요. 또 동네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죠? 우리 옆집 할머니가 보험공단에서 돈 받았대.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됐다던데. 그럼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나도 그런 거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어떻게 알아보지? 뭔가 복잡할 것 같은데. 바로 저희 어머니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70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지연아, 요즘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나도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제가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박지현 전문가 믿고 따라갑니다 라고 써주시면 제가 일일이 하트 꾹 눌러드릴게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해주시면 되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정보들이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진짜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험료 내고 똑같이 살아왔는데 어떤 분은 100만 원 넘게 돌려받고 어떤 분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131만 원 환급 소식과 동시에 보험료 인상 소식이에요. 한쪽은 반가운 소식, 다른 한쪽은 조금 부담스러운 소식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먼저 131만 원 환급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중에서도 조건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해당 안 되던 분들도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된 경우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부에서 일일이 찾아와서 어르신 돈 받으러 오세요 하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손해보는 거죠.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도 알려주세요. 나는 몇십 대인데 해당될까요? 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 말이에요. 다른 분들께도 참고가 될 수 있거든요. 반면에 보험료 인상 소식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예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생각만큼 늘지 않고 그런데 또 각종 보험료까지 오른다니. 정말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과 나중에 고지서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어요. 가게 예산도 다시 세워볼 수 있고 혹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인상되는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시면 그냥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몇만 원 차이 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몇십만 원이고 5년, 10년 계산하면 정말 큰 금액이 되거든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몇십만 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30분 정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가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꼭 얻어가시기 바라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분들이 131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비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소식부터 들려드릴게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올해 무려 213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총액으로는 2조 7천억 원이나 되고요. 한 사람당 평균 131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정말 큰 금액이죠?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2조 7천억 원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한 명당 5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예요. 그런데 이 돈이 꼭 필요한 분들께 집중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죠. 이 숫자를 들으시면서 나도 혹시 해당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주변 어르신들께 여쭤봤더니 10명 중 8명은 그런 게 있어. 처음 들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환급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 비밀은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에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료비가 나오잖아요. 감기 걸려서 가면 몇만 원, 큰 수술 받으면 몇백만 원, 때로는 1,000만 원 넘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큰 병에 걸려서 의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큰 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봅시다.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없다면 정말 큰 부담이 될 텐데 상한제 덕분에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만 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김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해봅시다. 73세이시고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받아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분이세요. 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비로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보죠. 어머, 그럼 500만 원을 다 내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김 할아버지처럼 소득이 낮은 분들은 실제로는 87만 원까지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413만 원은 나중에 환급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실제 사례도 있어요. 제가 아는 박 할머니께서는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총 의료비가 800만 원 정도 나왔대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건 100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 700만 원은 올해 환급으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이 환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세요. 통계를 보면 환급 받는 분들 중에 80%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작년에 비해서 환급 받는 분들도 더 늘어났고 환급 금액도 더 커졌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평균 11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31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즉 해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그럼 나는 과연 해당될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벌써 8월 28일부터 해당되시는 분들께 안내문이 순서대로 발송되고 있어요.
안내문이 오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귀하께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이런 문구를 보시면 정말 반가우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미 계좌를 등록해 두셨다면 별도로 뭘 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정말 편하죠?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100만 원 넘는 돈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그런데 혹시 계좌 등록을 안 해두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안내문을 받으신 다음에 몇 가지 방법으로 등록하실 수 있어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가능하고 팩스나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전화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전화가 가장 편하시죠. 국민건강보험 대표번호 1577-1000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전화하시면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친절하게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이제까지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음 단단히 드시고 들어보세요.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오릅니다. 올해보다 1.48%나 인상되는 거예요. 어머, 그럼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거예요? 걱정되시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 달에 평균 2,235원 정도 더 내시게 되고요. 지역 가입자분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거나 무직이신 분들은 한 달에 평균 1,280원 정도 더 부담하시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000원 정도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년으로 계산하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더 내시는 거예요. 5년, 10년 계산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한 달 소득이 400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인분은 대략 2,000원 정도 같은 소득의 자영업자분은 대략 4,000원 정도 더 내시게 되는 거예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내시게 되는 구조예요. 도대체 왜 또 올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해요. 사실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를 넘어섰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의료비의 40% 이상을 사용하고 계세요. 인구는 18%인데 의료비는 40%를 쓰는 거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최근 2년 동안 보험료를 동결해 왔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의료비는 계속 늘어났고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였으니까 당연히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조정하지 않으면 2028년이 되면 준비해둔 돈이 모두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도 많아요. 시민단체들은 왜 항상 국민들만 더 부담하게 만드느냐며 반대하고 있어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왜 개인만 더 내라고 하느냐, 정부 예산에서 더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반발이 큰 편이에요. 코로나로 어려웠던 상황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또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죠. 반면에 정부에서는 이미 적자가 시작됐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이라도 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한쪽에서는 환급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무거운 소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보험료 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급은 받아봤는데 인상은 부담되어 우리 가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사실 이런 변화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환급은 일회성이지만 보험료 인상은 계속되는 부담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할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소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소식이었죠. 213만 명의 분들이 평균 131만 원씩 총 2조 7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 큰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변화로 매달 몇천 원씩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소식이었죠. 작은 금액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라는 걸 함께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솔직히 복잡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환급이라도 받게 되어서 고맙다 하실 수도 있고, 왜 늘 우리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평생 성실히 살아오면서 각종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빠뜨리지 않고 납부해 왔는데 받을 건 받기 어렵고 낼 건 자꾸 늘어나니까 답답하실 만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받는 환급도 결국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만약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없었다면 큰 병에 걸렸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를 혼자서 다 부담해야 했을 텐데, 그런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안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통정책 전문가지만 우리 사회의 이런 제도들이 교통신호등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교통신호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향에서는 파란불이지만 다른 방향에서는 빨간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파란불을 받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회제도도 어떤 분들에게는 혜택이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신호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파란불을 받은 거고,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시는 분들은 잠시 빨간불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급을 받으시게 되는 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생활비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앞으로 늘어날 보험료에 대비해서 따로 모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반대로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시면 돼요. 한 달에 2,000원, 3,000원씩 더 내야 한다면 지금부터 그 정도 금액을 따로 모아두시거나 다른 지출을 조금씩 줄여보시는 거죠. 또 중요한 건 혹시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들은 없는지도 살펴보시는 거예요.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말고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거든요. 건강검진비 지원이나 치매검사 지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정보들을 잘 알고 계시면 보험료는 늘어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환급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보험료 인상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정보를 어디서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든지 좋아요. 특히 실제로 환급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작년에 환급 받았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신청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런 실제 경험담들이 다른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 부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
이 정도면 감당할 만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걱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저도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야 정책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어요. 정부나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우리의 어려움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댓글로 박지현 전문가와 함께 알아가요 라고 써주시면 제가 직접 하나하나 하트 눌러드릴게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정말 감사한 건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더 자세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정책 전문가 박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유용한 정보들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